네, 안녕하세요. 번채한 원장 이몽진입니다. 오늘은요, 경추 척수증과 척수병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추 척수증과 척수병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경추 척수증을 볼 건데, 경추 척수증이 다른 거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경추 부위, 전체는 경추 부위인데, 요렇게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신경이 척수거든요. 그야말로 아니면 스파이널 코드, 척색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척수인데, 바로 요 신경 다발 큰 줄기, 요 자체에 이제 어떤 병변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스크성으로 이렇게 이제 병변이 생기고 있다는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림은, 후종인대가 고라되고 또 뒤에 황색인대가 고라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척수 신경을 압박하면서 오는 병증, 경추 척수 병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요게 엑스레이 사진인데 되게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이 원래 MRI 사진으로만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엑스레이에도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 좀 후종인대 고라증이 이렇게 오다가 탁탁, 여기 이제 척추고, 요 뒤로 이제 후종인대 고라된 게 이제 이게 엑스레이 영상인데도 이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요 척추와 척추 사이 요 마디 요거를 분절이라 그러거든요. 요 분절, 요렇게 되면서 분절 사이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 중에서도 분절이 끊어진 어떤 요런 모습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요것도 이제 엑스레이 영상인데, 이거는 석회화가 쭉 연결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석회화도 이렇게 후종인대 고라증의 석회화도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도 있다는 거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MRI 영상인데,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종인대 고라도 진행돼 있고, 또 뒤에서 이제 황색인대 고라가 진행이 되면서 이 척수를 갖다가 또 압박을 하면서 척수 병증을 또 일으키게 된다는 거. 요것도 하나의 경추 척수 병증의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또 보면은요, 요거 이제 모식도인데, 결국 이제, 경추 척수증은 결국은 경추 부위에 지나가는 척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특별히 경추 척수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게 보통, 뇌에 어떤 종양이 있어서 척수가 이제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디스크에 의해서 요 척수 신경 요게 또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경우도 척수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앞에 있었던 후종인대 고라증 같은 게 바로 골극이 현상이거든요. 영어로는 파이테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척수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병변을 일으키는 거를 기본적으로 척수병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척수병증 중에서 특히 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특별히 이제 경추 붙여서 경추 척수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추 척수증의 주요 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퇴행성 경추 협착증, 그리고 협착증에 의해서도 특히 경추 척수를 뭐라 그러면 경수라 그래요. 경수 부위. 그래서 경추 부위에 경추 협착증이 있으면 그 경수가 압박당하면서 경추 척수증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황색인대 고라증에 의해서, 혹은 또 후종인대 고라증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병변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좀 경추의 척수관이 좀 좁은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척수신경이 쉽게 압박을 받으면서 어떤 척수의 병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 퇴행성 등 후천적인 다양한 원인으로 척수를 압박함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 있죠. 왜냐하면 이 퇴행성 변화라는 게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 치료 항상 모든 병은 그게 최고고요. 예,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이제 경추척수증을 의심하라. 그래, 요런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증상이 후정인대 고라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손놀림이 느려지고 부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또 팔의 근력이 약화된다. 그 다음에 젓가락질이나 어떤 단추 채우기가 좀 힘들다. 손에 정교한 놀림이 좀 어둔해지면서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좀 빨리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행 시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발이 끌린다. 그 다음에 다리의 떨림 증상 또는 강직성을 느낀다. 그 다음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변비 등 대수장 장애가 동반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척수를 따라요.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소변이나 변비 이거 조절하는 내장 조절하는 신경이 같이 연결돼서 함께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지의 감각이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앞뒤로 움직일 때 갑자기 이제 팔 등 하지가 찌릿찌릿하고 뭐 전기감이 올 수도 있고 이럴 때 경추척수증을 의심을 한다 이런 뜻이죠. 특히 이제 이 경추 부위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병목 구간에서 척수가 막히게 되면 이 이하가 거의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경추척수증이라 그러면 증상이 어떤 상지라든가 경추에만 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허리라든가 하지, 다리라든가 이쪽으로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척수병증 중에서 특히 경추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추척수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척수병증의 정의, 원인,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척수에 발생하는 병적인 변화로 척수를 지나가는 감각신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지나가면 운동신경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또 함께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 그 모든 거를 다 척수변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보면 많은 질환들이 척수를 침범하여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여기 이제 자율신경 장애로 구성되는 나오네요. 그래서 운동, 감각, 자율신경 장애로 구성되는 다양한 임상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척수병증이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미엘로패시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리적인 변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소적인 병리적 변화를 보이는 게 있고요. 국소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국소적인 변이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광범위하게 병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소적인 경우는 이제 단지 하나의 레벨에 국한된 분절성 증, 척추 분절성, 이 분절이라는 게 척추 분절성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척추 레벨, 척추가 이제 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히 어느 한 레벨에서 여기서 이제 그 척수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레벨의 분절성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수준에 국한된 분절성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병적 변화가 나타나는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 다발의 상행 혹은 하행로. 그래서 상행은 대뇌에서 내려오는 명령로고요. 하행로는 온몸의 감각색에서부터 모아져서 척수를 타고 뇌로 보고되는 상행로고요. 하행로는 이제 명령 하행로라 그러죠. 그래서 가장 척수는 바로 그 하행로와 상행로의 어떤 중앙고속도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다발의 상행로 및 하행로를 침범하는 하여 그와 연관된 증상을 다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하게 병리적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는 특별히 근위축 가축 경화증이라는 게 요게 이제 뭐냐면요, 루게릭병이라고 왜 그 우주과학자 누구죠? 스티븐 호킹? 그 박사가 알았던 병이 루게릭병인데, 이게 이제, 여기 좀 한글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하면 근위축성
축색 경화증이라고 영어로는 ALS 해갖고요. 아미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서 ALS라고 흔히들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의 계통을 침범하는 질환도 있고요. 질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퇴행성 혹은 염증성 장애처럼 여러 계통을 침범하는 질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보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염증성 척수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척수 질환은 어떤 경우냐, 되게 이제 바이러스 및 세균이 척수에 침입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척수가 파괴되는 감염성 척수 질환이 대표적이다. 이런 게 있죠. 요게 그 전에 올해 왜 코비드로 인해서 코비드 감염 뒤에 왜 척수병증이 척수에 감염이 돼서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그 신경마비, 하지마비 뭐 이런 거 오는 거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코로나가 무서운 게 딱 세 가지가, 보통 후유증은 세 가지가 무서운 게 뭐 있냐면, 하나는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진행돼서 폐 섬유화가 돼서 호흡곤란이 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심근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심장마비 쪽으로 가는 게 또 되게 그 위중증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척수에 감염이 돼서 척수 신경을 손상을 시키면 이제 그게 연관된 마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척수경증, 원래 척수가 사실은 뇌척수 경막이라 그럴까, 척수 경막으로 쌓여 있어서 균들이 잘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균이 또 너무 심하게 좀 이렇게 어떻게 침투가 된다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침투가 되면 이런 척수가 염증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이제 나타나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척수가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을 공격을 해서 이 횡단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단면이 전체를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손상을 시키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가면역성으로도 염증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경질막 바깥에 고름집이 생겨서 척수를 압박하거나 혹은 2차적인 그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척수증을 유도하는 경질막 박고름집, 그러니까 경막의 바깥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차서 그게 또 마치 그 디스크가 압박을 하고 뭐 그렇듯이 이 고름집에 의해서도 이렇게 종양에 의해서도 압박됐듯이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고름집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아서 척수증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대표적인 염증성 척수 질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혈관성 척수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폐쇄되어서 척수에 경색이 발생하는 그런 척수 경색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제 또 차단이 되면 척수가 영향을 못 받아서 괴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감염이 쉽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혈관성 척수 질환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 구분 척수 질환은 대개 이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척수가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어떤 질환인데, 주로 이제 경추하고 요추에서 주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척수 질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왜 이런 거 있죠? 뭐 갑작스러운 척수 절단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낙상 충격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척수 절단이 아주 파손이 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척수 쇼크라든가 또 영양결핍에 의한 또 아급성 그 연합 어떤 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에 구멍이 나는 증상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나 번개 혹은 방사선에 의한 척수 손상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이 되면서 척수 병변증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으로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어떤 거는 운동장애 증상으로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부위 이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상이 있으면 그 이하 쪽으로 이제 병리, 운동이든 감각이든 자율신경계 이런 쪽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병리적 변화가 나타난 부위에 하지마비 그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장애 증상은 병리적 변화가 발생한 부위 이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감각 기능 장애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장애는 주로 이제 방광과 직장의 어떤 조인근인데, 여기 괄약근이란 뜻이거든요. 괄약근 이상으로 인한 요실금, 변실금, 그러니까 소변을 조금씩 이렇게 싸거나 대변을 금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증상들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장애, 그 다음에 혈관 운동 불안정성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운동장애, 감각장애, 자율신경계 장애가 환자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척수신경이 어느 영역이 어느 레벨에서 어느 영역에 손상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운동 감각이 주로 운동 영역이면 운동 이상이 오고, 감각 영역 이상이면 감각 이상이 오고, 자율신경의 통로 영역에 이상이 오면 이제 자율신경 병증이 오고, 또 둘 다 겹쳐진 뭐 이런 상황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병변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병증의 이제 진단, 치료 관련 질환 이런 걸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경추, 흉추가 이제 손상받을 경우에는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어 교통사고, 낙상 등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예 그냥 이런 걸로 인해서 경추가 외력적인 손상을 외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손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염증이라든가 기존의 디스크라든가 뭐 후정대 골화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척수병증이 생겼는데, 이런 경추, 흉추가 외력적인 손상을 받으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검사는 보통 이제, 척수병증은 이제 보통 뭐 MR이든 MR이든 CT 뭐 이런 거 찍으면 많이 나오는데, 척수병증과 특히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디스크니 여러 가지 이제 척수병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루게릭병이라든가 루게릭병 등에 의한 운동신경계 세포질환,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 요 다발성 경화증이 뭐냐면요,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내 몸의 그 면역세포들이요, 내 신경세포를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여기저기 막 공격해 들어가서 아주 번발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발생되는 그런 경화증이거든요. 이거 다발성 경화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질환이 뭔가 있어서 척수병증이 온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감별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분절에 자기공명 영상질환 검사가 필요하다. 예, 그거 막 이제 그런 검사를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척추병증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염증의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흔히 왜 이제 뇌연모기에 물리면 뇌척수 수막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등 뒤에서 뇌척수에 이제 바늘 꽂아서 척수액 검사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척수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뇌척수액 검사를 좀 해서 염증성인 경우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경우는 이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가 다르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척수병증이라는 게 뇌척수 중추 신경계, 특히 척수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원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염증이면 염증에 대해서 맞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염에 들어왔을 때는 감염에 맞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니 뭐 협착이 후정되고 그러지, 거기 각각에 맞게끔 치료하자는 뜻이에요. 왜냐면 결국은 그런 질환들이 결국은 척수의 그 문제를 일으켜서 척수병증이라는 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병증의 관련 질환과 분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관련 질환이 보면 압박성 척수증, 그 다음에 척수종양, 그 다음에 이제
횡당성 척추형 이 감염에 의한 그 자가 면역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를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척수 손상의 분류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 손상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불완전 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손상은요, 그야말로 척수가 완전히 절단이 딱 나버린 척수와 완전히 끊어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완전 손상 부위 이하, 그러니까 척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경추, 흉추, 요추인데 경추에서 몇 번 쭉 있잖아요. 그 몇 번에서 이제 그 완전 손상이 일어나에 따라 그 이하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기능이 완전 소실수반. 흔히들 뭐 마비 있죠. 그래서 경추부터 잘못되면 전신 마비 쪽으로 가는 거고요. 허리에서 잘못되면 하반신 마비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척수의 손상이 어느 척추 레벨에서 어느 척수로라는 게 신경로거든요. 그리고 운동신경로도 있고, 감각신경로도 있고, 자율신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척수로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이제 다양한 임상의 조합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불완전 손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면요. 브라운 시커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척수의 좌우 반절, 이제 척수가 이렇게 척수 단면도가 있으면 요쪽 한쪽이나 혹은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반절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뒤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척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뒤척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가쪽 척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중앙 척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볼세포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나왔던 근육 위축 가쪽 증후군, 루게릭병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루게릭병의 특징은 감각신경은 살아있는데 운동신경은 완전 손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질 못했죠. 그게 이제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래요. 그렇지만 감각은 뻔하기 때문에 아마 일생이 은근히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뇌척수 신경로에 대한 큰 모식도인데, 인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고속도로예요. 뇌척수 경로는 중앙고속도로의 이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대강적 이해를 보면, 일단은 신경 단면도를 보면, 요게 이제 뒤섬유기둥이 있죠. 뒤섬유기둥이 요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든가 진동, 촉각이 지나가는 신경로 부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칠 척수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운동 기능, 수의적 특히 운동, 거칠 척수로 요 부위, 요 영역입니다, 주로. 요게 이제 모식도로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불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앞불세포가 바로 요 영역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시상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히 뭘 담당하냐면 통증이라든가 온도, 요런 감각을 전달하는 어떤 신경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 척수신경로 요런 거에 따라 요렇게 이제 그 단면도에 보면 위치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손상이 되느냐에 따라 그 증상들이 같이 껴들어갈 수도 있고, 해당 안 되면 그쪽은 장애가 안 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어느 신경 레벨, 어느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척수가 보통 연수에서 좌뇌에서 내려온 척수가 연수에서 교차가 돼서 좌측으로 내려가고요. 근데 이게 전부 교차가 돼서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이렇게 그 방향대로 계속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쪽에서 오는 반대도 있겠죠. 그런 관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뇌의 그 척수신경의 교차 부위는 메돌라라는 거, 이게
연수죠. 그렇죠. 연수 부위거든요. 그리고 연수 밑에 이제 척수 부위가 있는데 척수신경로는 바로 메둘라 부위에서 좌우가 교차되는 거. 그래서 중풍이 왜 그런 거 있죠.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 팔다리 쪽으로 운동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이쪽 염이 반대로 손상이 온 거. 그 원리가 바로 요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그림, 요 화면에서는 요 정도 이해하고 또 다음 그림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요게 척수신경로를 이렇게 이제 단면도를 갖다 아예 이제 수직으로 끊어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요. 요건 대뇌 부위고요. 요거는 바로 어디냐면 연수 부위예요. 그 연수 부위에서 그 뇌 신경이 교차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척수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H자 모양 이렇게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신경 그 전달되는 경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일단은 기계적인 수용기라 그런 게 있고, 고유 그 감각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요 고유 감각 수용체는 뭐냐면, 우리 근육에 보면 근육이 얼만큼 그 근육 속에 근방추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근방추가 뭐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근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근육 톤에 대한 그런 거를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근육과 뼈가 부착되는 부위에 인대가 힘줄이 있죠. 텐던에 보면 골지 건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방추하고 골지 건기관에서,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기 근육에 얼마나 힘이 걸리는지, 요 고유한 감각을 캐치를 하는 그런 수용체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근육 스핀들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근육에는 근육 스핀들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근방추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인대 힘줄에는 골지 텐던이라는 텐던 수용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수용체라 그랬죠. 기계적인 수용체는 어떤 피부라든가 촉각에 어떤 진동, 떨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압박감, 요런 거에 대한 감각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는 신경로인데, 요거는 후섬유단 그 내측 섬유띠로를 통해서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요런 감각은 바로 신경 경로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척수에는 일단은 어쨌든 그 들어온 동측으로 올라가서요, 연수에서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교차된다는 거. 요 연수 부위, 그러니까 요 감각은 고유신경 감각, 그 다음에 진동이라든가 촉각 뭐 이런 감각은 상행로로 올라가는데, 척수 부위에서는 동측으로 올라가다가 연수 부위에서 반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교차된다는 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같은 그림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수구 척수인데, 여기 뭐 통증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대다수의 어떤 통증 감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 감각이 있어요. 요 감각은요, 요거하고 다른 양상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요게 이제 감각이 딱 들어오면, 요거는 고유각 수용체라는 거 같은 측으로 올라가서 연수에서 반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거는 통증이라든가 온도, 이거는 여기에서 아예 애초부터 여기서 반대로 넘어와서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원리가. 그래서 요거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요 앞에 요거가 이제 통각이라든가 온도가 수용체에서 들어온 감각이 올라가는 어떤 자극들이 올라가는 그 통로를 척수 시상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게 뒤쪽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아예 그냥 애초부터 그 척추 본연의 레벨에서 반대로 건너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척추 레벨에서 가지 않고 쭉 올라가서 연수에서 교차돼서 올라가느냐에 따라 이제 이 척수 어느 부위가 어느 영역이 앞쪽이냐 뒤쪽이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어느 부위의 손상에 따라 다양한 어떤 증상 그 조합 패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그림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그 부분 손상 중에 브라운 시커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요 부위는 이제 어쨌든 아까 요 뒤쪽 그 섬유 기둥이 있었죠. 여기에는 고유각 수용 감각하고 진동 촉각, 아까 그 물리적인 기계적 수용하고 고유 수용체 그거가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불세포는 운동기능, 그 다음에 겉질세포로도 요 두 개는 이제 운동이고, 특히 요거는 이제 어떤 수의적인 운동이고요. 요 올라가는 기고, 척수 시상로, 여기는 이제 통증 감각, 아까 그 온도 통증 감각이 올라가는 그런 그 길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요렇게 이제 이게 척수, 요 배꼽쯤 높이에 있는 척수에 요 정도 되면 요추 한 2번 정도 될 거, 2, 3번 있는 척수 부위쯤 될 거예요. 그 부위에서 요쪽이 까맣게 이렇게 내가 이제 손상됐다고 예를 들면, 요 그림이 바로 이제 고예거든요. 그러면은, 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고유각이라든가 운동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병변 쪽에서 고유각, 감각 상실이 오게 되고 운동기능 상실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했지만 척수 시상로에서 올라오는 그거는 반대에서, 그래서 이쪽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반대에서 올라가는 요게 여기서 이제 차단이 되거든요. 이쪽에서 올라오는 건 이렇게 해서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은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쪽 통각과 어떤 온도 감각은 그대로 전달이 되는, 이쪽을 아예 애초 여기서부터 넘어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쪽 편의 통증 온도 감각은 여기서 봐서 병이 들어서 여기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변이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통증과 운동 감각 상실이라는 거, 요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 변증에 대한, 지금까지 살펴본 척수 변증에 대한 정리, 요거는 제가 이제 한 거니까, 일단은 인체의 대들보인 척추 기둥, 척추라 그러죠. 기둥 속으로 지나가는 척수, 스파이널 코더라 그러는데 보통 지금 뇌척수에서 그냥 척수신경이라고 그렇게 척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척색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스파이널 코더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척수는 두뇌와 몸통, 사지, 내장을 연결해주는 중앙고속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고속도로에서 서부간선, 동부간선이 갈라져 나오듯이 마치 서른한 쌍 척추신경을 통하여 뇌의 명령을 하다라고, 결국 하행로겠죠. 그 다음에 감각신경들로 몸통, 사지, 내장의 어떤 상태를 감지하여 뇌로 보고를 하는데, 그 보통 상행로겠죠. 뇌척수 상행로. 그래서 상행 보고하는 뇌척수 중추신경계의 아주 중요한 소통로이죠. 그래서 이곳이 병변이 발생되면 경미한 것에서부터 전신마비 등 심각한 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 꼭 이해 가시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뇌척수 병증에는 척수 종양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척수병증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급성기나 아니면 교통사고, 낙상 등 외상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이 됐을 때는 완전 또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절단이나 손상 시에는 척추교정 치료는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일하게 척수교정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감염성이나 외상성이라도 물리치료가 필요한 재활기 때나 아니면 후유증 회복기 때에는 이제 고도로 숙련된 척추교정 치료와 약침 등 한약적 통합치료를 병행하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재활 물리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효과를, 월등한 어떤 효율적이고 월등한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이제 후종인대고라증이나 아까 후종인대고라증으로 인한 척수병증이라든가 아니면 척수관 협착증성으로 인한 그 척수병증이라든가 척추 디스크성으로 인한 어떤 척수병증 아니면 또 척추 부정열성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척수병증은 각각에 걸맞는 전신통합교정 치료와 그 다음에 석회화 병행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척수변증에 대한 어떤 치료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근데 척수병증만과는 꼭 거기에 관계된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거를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적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좀 적었는데 뭐냐면
병나는 원리하고 근본 치료 대원칙이라는 게 저희 한방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 병나는 원리가 뭐냐면, 환자의 어떤 그 몸의 어떤 감당 능력 있죠? 이 환자의 감당 능력은 정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감염에 대한 감당 능력이든 어떤 심신 육체적인 감당 능력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정신 노동에 대한 감당 능력이든 그런 걸 토탈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의 감당 능력은 정상 상황인데 외부의 자극이나 업무량, 즉 뭐 심신적 스트레스나 감염 손상량 이런 것이 과할 때 병이 되는데, 이때 우리 한방에서는 병의 어떤 원인을 갖다 덜어주는 사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더라도 나는 그 어떤 그 환자 자체는 정상인데 외부의 어떤 그 여건들이 너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안 좋을 때는 그 공격을 없애주는 쪽으로 치료를 방향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 자극이나 업무량은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데 사실은 그 뭐 흔히들 바이러스도 늘 우리 공기 중에 늘 있잖아요. 그리고 감염 병균도 늘 있고 함께 공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일 때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량도 뭐 정상적으로 특별히 많지도 않은 건데, 일반적으로 남들은 다 견디는 정도인데, 이 환자 자신의 감당 능력이 부족해서 병이 또 나거든요. 이럴 때는 그 감당 능력, 즉 생명 주체 능력의 어떤 감당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쓰는 큰 대원칙을 갖고 치료를 합니다. 그거를 흔히 보법, 이럴 때는 뭔가 보강해주는 보법을 쓰거든요. 요거는 한방에 아주 정말 뭐랄까 큰 장점이 있는 치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너무 중요해 갖고 이렇게 오늘 특별히 좀 밝혀드리고요. 왜 흔히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병이 나는 원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감당 능력이 되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아무리 태산 같은 것도 솜털처럼 다가오는 거고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부담스러울 때는 아무리 솜털 같은 것도 태산같이 다가오는 게 바로 이게 병이 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점을 갖다가 좀 이해를,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주체성 측면을 이해를 해서 병이 객관적인 어떤 이런 지표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런 나의 그 환자들의 어떤 감당 능력이 어떠느냐 파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말하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더라도 어느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고 어느 사람은 되게 심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치료법 매뉴얼이 다 똑같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약간의 차등 관계가 또 가져야지 뭔가 좀 더 완전한 치료의 효과를 갖다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원리를 갖다 밝히는 겁니다. 우리 한의사들은 좀 이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좀 얼추 갖춰져 있는데, 아마 양방약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는 조금 좀 등한히 하지 않나. 물론 뭐 거기도 뭐 영양요법에서 영양주사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되게 미약해요. 그 정도 갖고의 어떤 보법, 사법의 어떤 그 논리를 갖다가 적용하기에는 그 정도의 개념은 너무 좀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인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 오늘 강조해드리면서요. 강의를 이제 마칠 건데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그 생명, 내 몸에 어떤 평상시의 건강 능력, 감당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일단 바른 척추와 자세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먹거리,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약간의 좋은 운동 습관, 요거 세 가지, 네 가지는 기본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경추척수증하고 척수병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뇌의 어떤 그 뇌와 몸을 갖다 연결해주는 중앙고속도로이다 보니까 거기에 병증이 생기면 증상들이 참 심각할 땐 심각하고 가벼울 땐 가볍지만 심각할 땐 되게 심각하고요. 또 어느 부위의 손상에 따라 어느 신경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병증의 그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기본적인 이해들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